안녕하십니까.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픽스 긴급 편성으로 여러분들께 속보 전하는데요. 대검찰청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에 입장 변화가 없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어저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처장이 아직까지 즉시 항고에 대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상급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당초 원안을 그대로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 인정하고 그리고 검찰에는 시간이 아니라 일수로 계산하라는 방침을 내리면서 엄청난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만큼은 예외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으니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질 것입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일단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검부장 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다. 더 이상 고민을 할 여지가 없다라고 해서 자신들의 권한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만큼 이것을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았음에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속셈이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이런 불법적인 구금을 해제한 것에 대해서 대검찰청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미동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점 충분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지. 오늘 이 긴급 편성은 2시에 있었던 윤곽근 변호사가 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하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먼저 윤곽근 변호사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차례 탄핵 소추에서 오늘까지 8건의 탄핵이 지금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을 비롯한 탄핵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린 동시에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윤곽근 변호사가 윤석열에 대한 기각도 당연지사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취재를 많이 하고 계신 우리 신용환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오늘 윤곽근 변호사 이제 기자회견 한 6분 정도 진행됐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비상계엄 정당했다. 그리고 천대엽이 왜 이렇게 개입해서 검찰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느냐. 그리고 이제 즉시 항고에 대한 포기를 해야 한다라는 이제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일단 네네.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윤곽근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십니까? 총평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전 인수와 그다음에 견강부회의 끝판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갖다 걸쳐놓으면서 자기들 유리한 것만 나열을 한 것, 그것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택도 없는 것을 어깨에 갖다 붙이는 거, 견강부회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논평할 가치를 별로 못 느낍니다.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따져봐야 하는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던 결정적 계기다. 그러면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냐고요. 아니 좋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비상계엄을 한 것도 아니지만 네. 자기들 주장이라고 쳐요.
그래요. 그게 비상계엄의 결정적 이유라고 쳐요. 100번을 양보해서. 네. 그런다고 가서 국민 가슴에 총칼 들이댑니까? 예, 예.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고단한 길이잖아요. 서로 대화 타협을 하고 들어보고 안 되는 건 맞추고 양보도 하고 또는 때로는 숫자로 다수결도 하고 막 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는 상당한 인내심이 따르는 것이고 그것을 70여 년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기까지 공든탑을 쌓아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잖아요. 그것을 하루아침에 무력으로 총칼로 뭐 탱크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대단한 위압적인 무력으로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그것을 무슨 놈의 그게 그러면 비상계엄의 명확한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까? 100번을 양보해도 안 되거니와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자기들이 그게 비상계엄의 결정적 이유라고 나중에 갖다 끌어붙일 게 없으니까 갖다 막 붙이는데요. 네. 그러면 명태균 게이트는 어디 갔고 개인 가정사라는 말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거 저희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뭐 수없이 많은 증거로 이 비상계엄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이제 할 텐데 네. 어쨌든 감사원장을 비롯한 이제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사 몇 명에 대한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서 이게 정치적 공세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이미 그 기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제도 스픽스에서 방송하면서 예. 이미 다 예견을 했습니다. 왜 예견이 예. 가능했느냐? 검찰에서 헌재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요. 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내용적 판단 근거가 많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네. 물론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검사들에 대한 경우 검사들에 대한 판단의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을 거의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론을 할 것도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판단을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다 어제 방송할 때 냈다 기각이다 이미 다 예측했습니다. 네, 예. 선물 받았겠죠. 네. 선물이라고 지금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깽가리 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곧 탄식으로 바뀌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뭐 당연합니다. 이제 우리가 뭐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또 지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윤석열의 탄핵과 전혀 무관한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근데 오늘 이제 지금 이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는 윤곽근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볼 사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중국청에 넘겼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감사했다는 것인데. 근데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이죠. 자, 예. 일단 첫 번째로 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딱 그 부분만 꺼냈습니다. 과연 지금 그 감사원장이 그 건으로만 탄핵으로 갔습니까? 수많은 그 감사, 정당하게 해야 될 감사에 대해서 의무를 해하고 감사원 사무총장 등 전임자가 막 난리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됐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네네.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제 중국 측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그걸 넘긴 걸 조사하다 보니까 그걸 외압을 행사하듯이 막았다. 이렇게 이제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유 자체도 틀렸고 두 번째는 거기서 꺼내는 그 논리도 아닌 논거 가운데서 중국 측에 일방적으로 넘겼다. 계속해서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반중 감정 그리고 정치적 정무적으로 계속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뒷감당들도 본인들의 몫인데 정권을 잡았다는 사람들이 책임질 생각은 1도 없는 거죠. 무책임한 그런 견강구의 끝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윤곽근 변호사가 천대법원 행정처장의 어제 국회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 보고 질문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즉시 항고 관련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것이 법원 행정처장의 답변인가 대법관의 답변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즉시 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법원 행정처장이 즉시 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헌
수밖에 없습니다. 위헌임을 알고도 즉시 항고하라고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상급심 판단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1심 재판, 구속 취소 재판을 했던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고 관여입니다. 법관의 어떤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네네. 불법 아닌 것은 합법을 불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저지른 불법은 자 네. 또다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이제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 일단 공격을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윤곽근 변호사가 첫 번째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죠. 두 번째가 이제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선 삼권 분립부터 볼게요. 삼권 분립을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정당하게 자기들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행사를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상급심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건 자기들의 권리이자 또 한편 보면 의무이기도 합니다. 날짜도 남아있는데 행사를 안 했죠. 그에 대해서 당연히 날짜가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하려면 할 수 있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뭐 유도하고 상급심에 뭐 압력을 미칠 뭐 의도가 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네. 상권 분립에 의해서 자기들 권리 의무를 규정해 놓은 것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남이 이러쿵저러쿵 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안 돼요. 이것을 얘기할수록 어떻게 된다? 검찰과 심우정만 꼴꼴나게 된다. 예. 스스로 계속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치 내정 간섭하듯이 검찰이 한 거에 대해서 왜 법원에서 뭐 얘기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 역시나 그들이 재판관이 이제 그 판결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가 A4 세 쪽이 있었죠. 그 설명자료에 분명히 보시면 상급심에서 받아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들이 있어요. 실제 설명문에도 있습니다. 자, 미리부터 그렇게까지 예정을 해놓은 것에 대한 이야기 코멘트를 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뭐 어떻게 해서 무조건 검찰이 뭘 해라라고 유도한 적도 없고 압력을 넣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도둑이 재발절이듯이 마치 남 탓을 하면서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럴수록 국민들은 더 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고 심우정 씨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공방이 이제 가열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윤석열 탄핵에 오늘 이제 만장일치로 기각되어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네. 부분. 그래서 윤곽근도 지금 나와서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정당성을 설명하지만 본질은 완전히 왜곡돼 있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이런 오늘 결정과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최종적인 탄핵 결정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사실은 연관성이 없는데 네. 절차적인 게 연관성이 하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실 게 있습니다. 윤석열이 구속 취소 인용이 되고 석방이 되면서부터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 등등이 쭉 쓰는 용어를 잘 보시면 기각해달라, 기각이다 이런 용어가 쏙 들어가고요. 네. 각하를 해달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철우 경북지사가 각하라고 부르면서 각하를 촉구하자 뭐 이런 류의 말을 하고 윤상현 의원도 각하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죠. 말이 바뀌었죠. 예.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8대빵을 자기네가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8대빵 이거를 못 바꾸니까 기각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극우 진영과 기존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절차적 타자를 계속해서 따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갖다 들이받고요. 또 한 가지가 자, 한덕수 총리께 먼저 변론이 끝났는데 왜 발표 안 하느냐 하면서 한덕수 씨 거를 먼저 내려라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있냐면 한덕수 걸 먼저 하면 2명의 재판관 임명한 최상목의 그 임명권이 정당했느냐로 소급해서 올라가면서 논쟁을 세게 이제 불을 지르려고 하는 거죠. 네.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요. 자, 이걸 간파했습니다. 헌재가. 그래서 처음부터 8대 빵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걸 제가 파악을 했고요. 네네. 그 어제 제가 스픽스에서 최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한덕수 거를 계속 먼저 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헌재가 오늘 4개를 먼저 내리고, 그러면 이제 헌재 번호를 보세요. 네네. 2024 헌나 2번부터 5번까지가 오늘 내린 겁니다. 예. 자, 6번, 7번이 누구냐면 박성재 법무장관이 6, 예. 조지호 경찰청장이 7번입니다. 예. 윤석열 8번,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 9번입니다. 예, 자, 예. 변론이 종결된 걸 기준으로 보면 예. 오늘 2번부터 5번까지가 끝났죠. 예. 예. 그 다음에 남은 건 뭡니까? 바로 8번입니다. 네. 윤석열입니다. 자, 네. 그러면 처음에는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가장 먼저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간에 사정에 변경이 생깁니다. 계속 아각거리면서 먼저 된 것부터 먼저 해라라는 식으로 막 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 번호 순대로 간다. 변론 종결된 거 오늘 2번부터 5번까지 끝냈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예. 자, 8번. 언제 어떻게 해도 즉시 하면서 국회에다 통보하고 청구인 측, 즉 윤 측한테 통보해도 그만입니다. 제가 어제 스픽스에서 최초로 이거를 공개를 드렸고 오늘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똑같은 내용을 쓰면서 네. 한덕수 거를 먼저 해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뒤집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들이 몰고 가고 싶은 내용이구나. 그런데 헌재는 그거에 말려들질 않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네. 내일 해도 그만이고요. 월요일 날 해도 그만입니다. 헌재가 변론 종결된 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걸 이미 받아줬습니다. 4개를 합했습니다. 선입 선출입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갑니다. 자, 8번 해도 그들이 뭐라고 할 논리적 근거 주장에서 어떤 억지를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은 내일 할 수도 있다. 월요일 할 수도 있다. 자, 친 교수님의 이런 명쾌한 분석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으면 오늘은 기각이 되었다, 인용이 되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접수번호 순서대로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신용환 교수가 8대 0으로 정리된 것은 이미 8대 0으로 법리적으로 완결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한 것만 남아있다라면서 강력한 해석과 그리고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 걱정하실 것 없다. 오늘이라도 헌법재판소가 최종 선고일을 발표하면 발표하는 거로 끝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네. 그거의 아주 핵심 포인트는 그들이 주장이 기각에서 왜 각하로 바뀌었는지, 자, 내용적인 걸 다투는 게 불리하다. 네. 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들이 걸고 넘어지는 게 윤석열의 구속 취소 인용처럼 절차적인 걸 걸고 넘어집니다. 네. 그건 단순히 절차적인 거였잖아요. 내용을 갖고 법관이 뭐라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윤석열 그 석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헌재 것도 계속 절차적인 것만 갖고 걸고 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국민 가슴에 총칼을 들이대고 내란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한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8대 0을 못 바꾼다는 건 이미 알았다. 그리고 절차도 이제 헌재는 다 지켰다. 앞에 선입선출 다 끝냈다. 나머지 남는 건 2024 헌나 8번 윤석열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 인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적으로는 김건희의 국정농단 수없이 많은 범법 행위를 덮기 위해서 했다는 이것은 오간데 없다. 두 번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총칼로 짓밟고 헌법재판소를 점령하려고 했던, 그러면서 주요한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실제로 죽이려고까지 했다. 살인하려고 했다라는 그 본질은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라 확인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다. 절차의 문제만 가지고 계속하고 있지만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먹힐 가능성 제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자, 교수님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오늘까지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한 톤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제 국민적 혼란, 뭐 자영업자의 어려움, 민생 경제 어려움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도 헌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상대방이 제기했던 수많은 걸림돌을 다 제거하는 과정을 지났습니다. 이제 결정하는 절차만 남았고 민주당에서도 그걸 확인 차원에서 이제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늘어진다면 거의 준내전 상태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됩니다. 헌재도 책임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경고를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교수님 언제 선고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최종적으로 여전히 내일 카드도 살아있다라고 보고요. 예,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 날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내일 카드도 살아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다음 주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예, 있습니다. 예. 화요일로 넘어갔을 때 화요일 날 박성재 씨 변론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변론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러면 번호순으로 보면 박성재, 조지호까지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변론이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끝날지 두 번에 끝날지는 아직은 누구도 모릅니다. 네. 보통은 증거를 안 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났습니다. 다 지금까지 그 이각된 분들 다 한 번에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두 사람에 대한 것은 어떤 증거를 또 내서 시간을 끌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도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만약에 네. 그것까지를 다 받아들여 한다면 그렇다고 보면 이 사회 혼란상을 헌재가 과연 뭘로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이제 기결이 됩니다. 자, 교수님 말씀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이 내용은 저희들이 좀 더 취재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저녁 8시 분 역전 용사들에서 또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긴 시간 통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신용환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눴고요. 지금 윤곽근 변호사가 오후 2시에 고금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의 진위나 그리고 숨은 내용이 무엇인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장 먼저 스펙스에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한미정 선생님, 빵건님, 그리고 홍삼님, 얼지문덕TV님, KS정님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국힘 추종자들은 제정신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마약에 물든 청소년 독재에 시달리는 국민 상위 1% 뭐 쭉 이렇게 또 홍삼님께서는 글을 주셨는데 지금 짧은 시간 긴급해서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대구에 계신 분들은 경성한우 많이 이용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긴급편성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스펙스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